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거나 관심 있는 상품을 대상으로 해서 고객 분류를 실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갖고 있는 상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상품을 갖고 나는 경제적 고객이었는지, 윤리적 고객이었는지, 개인적 고객이었는지, 편의적 고객이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체킹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수업을 위해서 파워포인트를 공개를 했을 거예요. 그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라면을 갖고 한번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편의점에서 여러분들 점심시간에 많이 라면을 사서 드시죠? 과연 경제적 부분인지, 윤리적 부분인지, 개인적 부분인지, 편의적 부분인지. 자, 우리가 일단 가격은 비싼데 여러분들이 컵라면을 선호하신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밖에서 일반 라면을 갖고 조리해서 먹는 경우는 조금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의적 고객을 봤을 때 컵라면을 사서 드시는 거는 제가 보기는 관점에서는 편의성을 좀 더 추구하는 고객이라고 봅니다. 자, 이번에는 다소 저희 주관적 관점이 있지만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은 우리 모바일로 출석 체크를 하죠. 이 부분을 하다 보면은 A사 휴대폰과 S사 휴대폰 두 가지로 양분이 됩니다. 가장. 근데 거기서 보면 이러한 선택의 결과가 경제적 부분에서 해당되는 건지, 윤리적 부분에서 해당되는 건지, 편의적 부분에서 해당되는 건지 조금 애매해요. 아니면 브랜드 충성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지. 자,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휴대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선택하는 기준은 편의적 부분입니다. 일단 좀 어려워요. A사 제품이 저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동일한 가격선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저는 S사 것을 선호합니다. 왜?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쓰던 브랜드이기 때문에 어떤 기기의 작동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익숙해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휴대폰을 살 때는 편의적 부분을 가장 고려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의료 기기가 아닌 의복, 옷을 갖고, 이번에는 의상을 갖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옷이죠. 바지, 자켓. 여러분들은 어떤 판단을 갖고, 여러분 패션도 상당히 중요하죠. 패션은 어느 쪽에 넣는 게 좋을까요? 패션도 효용이라고 볼 수도 있고, 편이라고 볼 수도 있고, 저는 뭐 효용에 조금 더 있지 않을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옷을 살 때 첫 번째 경제적 부분을 최우선으로 고려를 합니다. 두 번째 편한가, 뭐 물빨래 해도 되는가, 뭐 이런 부분을 좀 보죠. 과거에는 백화점에서 주로 구매를 했었다면 요 책은 강남이나 뭐 기타 뭐 스파 브랜드라고 하는데 이런 곳에서 많이 이제 구매를 합니다. 회사는 약간 좀 정장을 입고 다녔었는데 외부 활동이나 강의는 좀 더 회사의 정장에서 좀 피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양의 옷을 사는 것도 사실이고 경제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는 강남에 있는 지하상가에서도 제가 옷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부분이 가장 최우선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편의가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해보셨죠? 이 부분 역시 과제로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위에 설명드린 것처럼 자신이 가장 좋아하거나 관심 있는 상품을 대상으로 고객 분류를 실시한다. 하나의 제품을 딱 하셔갖고 경제적 부분에서 어느 정도를 평가했다. 뭐 윤리적 부분에서 난 1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제품을 놓고 딱딱 체크를 해서 내가 이 제품, 이 상품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부분은 어떤 이유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서 저에게 이메일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은 고객 관계 관리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CRM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CRM이 또 뭔가? 참 영어에 단어가 많이 나오죠. 커스터머 릴레이션 매니지먼트, 고객 관계 관리 이렇게 표현했고, 소비자들을 자신의 고객으로 만들고 이를 장기간 유지하고 하는 경영 방식이다. 기업들이 고객과의 관계를 관리, 고객 확보, 그리고 고객 판매인, 협력자와 내부 정보를 분석하고 저장하는 데 사용하는 광대한 분야를 아우르는 방법이다. 기본 요소, 지식, 목표, 판매, 서비스 이 네 가지로 구분되고, 제가 기능을 좀 색을 달리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고객 분석, 수행하는 기능은 고객 세분화, 이탈 고객, 고객 가치 분석 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셔야 되고요. 캠페인 관리가 있고, 캠페인 기획부터 캠페인 효과 분석까지 수행한다. 우리가 항상 말씀드렸죠. 기획을 하게 되면 기대 효과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항상 계획, 기획은 기대 효과, 효과 분석까지 간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고객 응대는 콜센터, 영업 자동화 및 고객 지원센터, 텔레마케팅 등을 수행하고, 고객 정보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마이닝 등 분석 작업을 수행한다. 가장 최근에 이분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뭐 빅데이터, 그래서 고객의 어떤 구매 성향, 그 다음에 구매 경로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분석을 해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영해서 새로운 상품 기획을 하거나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는데 의사결정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최근에는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데이터 마이닝 이 이야기가 가장 화두가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것은 빅데이터라는 이름으로 많이 화제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회자된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설팅 통합, 분석한 고객 데이터에 기반이 되는 전략 컨설팅과 시스템 통합을 수행한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 CRM 기대 효과, 고객 관리, 관계 관리 어떤 기대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고객 관계 강화를 통한 수익성 증대, 너무나 당연한 표현이죠. 목표 마케팅에 대한 가능, 타겟 마케팅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잠재 고객의 프로파일 정보를 이용한 전략적 영업 정보화. 우리 메일도 오고 문자도 오고 막 하죠. 여러분들의 어떤 현황, 고객 등록을 하게 되면 고객의 수익 기여도에 따른 전략 수립. 어떤 백화점 같은 경우는 어떤 회원 가입을 하고 어느 이상 매출이 되면은 입구에서 도어맨들이 차량 주차 서비스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분 좋죠. 막 주차하는데 30-40분 걸리는데 입구에 딱 세우니까 알아서 주차를 딱 해줘. 요런 데도 활용이 되죠. 그 다음에 우량 고객의 이탈 방지. 이 사람이 옛날에 많이 썼는데 왜 점점 줄어들고 있네. 왜일까? 좀 더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 그리고 휴면 고객 활성화 이렇게 돼 있는데 회원은 돼 있는데 왜 이분은 우리한테 매출을 안 일으키지? 이런 캠페인 하고 있는 걸 좀 알려야 되겠다. 막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자료를.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체감하시는 것 중에 하나일 겁니다. 문자나 메일로 오는 상품 정보, 이런 부분들이 각각의 이런 CRM의 목적상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기업의 하나의 과정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차 판매, 상향 판매, 재판매 등을 통한 고객 가치 증대. 요번에 이제 모 회사에서 어떤 것을 구매하면 마스크를 제공합니다 했다가 아주 언론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잘못된 정책이죠. 아마도 정말 그 제품을 좋아했던 분들한테는 기회였겠지만 사회 전반에 걸쳐서 비판적 시각을 갖고도 이 CRM의 경과 과정을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안 되면 이런 고객 관계가 좋은 목적에서 시작했지만 대래 비판적 모습으로 전환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CRM 이 자체의 단어적인 의미, 고객 관계 관리를 의미한다.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부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하나 내주고 있습니다. 과제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CRM 이렇게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게 되면 다양한 사진 또는 그림들이 나올 거예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가 쉬운 부분, 그 부분을 화면 캡처를 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파워포인트나 아래 한글 어느 곳에 복사를 해서 보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한은 2020년 4월 10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과제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과제는 두 가지가 됩니다. 하나는 그레고리 스톤의 고객 분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최애의 상품, 또 여러분들이 임의의 상품을 정하고 그레고리 스톤의 고객 분류, 즉 경제적 고객이냐, 맨 밑에 나와 있는 편의적 고객이냐, 아니면 개별 성향을 갖고 있는 고객이냐, 도덕적 고객이냐, 이 부분들을 점수화한 부분에 체킹을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언급되지 않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산업환경과 시장환경 분석입니다. 이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실무자들도 상당히 어려워하는 부분이고 자료 출처에 명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학습 과정을 생략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산업환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했던 사례들 여러 가지를 눈으로 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여기 소개하는 SMTech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SMTech 홈페이지에 가서 여기 정보 마당을 클릭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은 화면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자료 마당을 또 클릭을 하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냥 잃어버리세요. 그냥 잊어버리고 여러분들이 자료 마당을 클릭을 해주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또 나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 로드맵입니다. 이 기술 로드맵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죠. 자, 여기 여러분들 식품, 섬유, 의류, 금속, 무기화학, 유기화학, 조선, 홈 어플라이언스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홈 어플라이언스 클릭을 한 후 어떤 화면이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시연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화면이 나오죠. 첨부 파일 2018년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 24
홈 어플라이언스 PDF 파일, 이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A4 용지로 프린트를 하게 되면 A4 용지 정도로 프린트가 될 거고, 중소기업 전략기술 로드맵 2019년부터 2021년 홈 어플라이언스, 이 화면을 보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술 개발 종합 관리 시스템 안에 있는 중소기업 전략기술 로드맵은 여러분들이 학교 수업 시간에 과제 요청을 받았을 때 뭐 시장 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산업 환경 조사를 하는 경우에 아주 유용하게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실 때 아니면 자기소개서 작성을 할 때 관련 산업 분야의 시장 환경이나 산업 환경을 분석하시면 면접에서 폭넓은 지식을 여러분들이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SMTech 홈페이지를 참고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실무자들도 모르는 사이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기술개발 종합관리 시스템, 요 SMTech go.kr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우리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이렇게 이 부분을 클릭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제목이 나오는데, 그냥 스마트 에어 가전, 이 부분을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죠. 자, 쭉 내려가다 보면은 이런 자료가 나와요. 산업환경 분석 1. 산업의 특징 쭉 나옵니다. 상당히 여러 항목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이 산업환경 분석이 어떠한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전반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과제로 내줄 가능성이 큽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제품, 상품, 기타 전자부품 등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SMTech 홈페이지에서 이 관련 내용을 찾아서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정리하는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SMTech 홈페이지를 보면서 우리가 수업에서 진행되고 있는 외부 환경 분석과 그리고 향후 우리가 배워야 될 내부 환경 분석까지 어떤 시스템, 어떤 프로세스를 갖고 진행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산업 환경 분석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전체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손쉽게 이해하고 현업에서 그 다음에 졸업 후 직장에 입사한 후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SMTech 홈페이지 자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쪽에 있는 내용을 제가 생략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기청정기에 대한 산업환경 분석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은 대기 오염의 심화, 건강에 대한 인식 증가로 실내 환기가 어려운 일반 가정 및 사무실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산업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국내는 물론 대기 오염이 매우 심각한 중국, 인도 등에서 공기청정기의 수요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떤 흐름이 있는지를 여러분들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에 나와 있던 계절성이 뚜렷한 대표 산업이었으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런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경의 초미세먼지 농도 추이 2013년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제공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 교수님으로부터 과제 요청을 받았을 때 뭐 이런 게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료 조사를 한다면 상당히 심도 깊은
내용을 여러분들이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가 있겠죠. 자, 이 산업의 구조가 나옵니다. 후방 산업은 필터, 팬, 모터 등으로 구성되고 공기청정기의 핵심 부품인 필터는 국내 중소기업과 일부 대기업이 제조하고 있다. 또 아래쪽에 세부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후방 산업에 있어 전기료에 대한 문제로 인해 고효율 열처리 장치, 단열재와 고효율 지급, 진공 설비 보급에 따른 관련 부대 설비, 플라즈마 장비 보급에 따른 전원 장치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단어들이 조금은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은 생소하지만 어떤 기업에든 입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단어는 반복적으로 어떤 제품이든지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간다 하더라도 후방 산업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후방 산업이란 주로 재료나 부품 등 중간재 등을 의미한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똑같은 용어 중 전방산업이라는 부분이 나오죠. 전방산업으로서 공기청정기 관련 주요 시장은 유통, 도소매, 대여관리, 소모품 시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쭉 설명이 있고 한번 여기 밑에 있는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방산업, 필터, 팬, 모터 다 부품이나 제품에 해당이 되는 거죠. 공기청정기 이 상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전방산업, 유통, 도소매, 소비자, 기기대여, 관리, 소모품 즉 전방산업이란 최종 소비자가 주로 접하는 업종을 의미한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방산업과 전방산업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차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3차 수업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